자, 그럼 사건 전문가들과 우리 사회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개그맨 이진호 씨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불법 도박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피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인데 장가 기자, 이 이진호 씨가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불법 도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이 갑자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갑자기 자신의 SNS에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라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왜 뜬금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 많은 지인들에게 큰 돈을 빌렸고 자신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할 것이다. 그런데 큰 돈을 빌린 게 연예계에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지인에게 빌린 게 13억, 네. 지인에게 빌린 게 10억이고 대부업체에서 13억을 빌려서 총 23억 원의 빚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진호 씨는 지난 6월에 또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혐의인데요. 다만 이진호 씨가 이렇게 지금 피소를 당한 후에 채무를 변제를 했고 네. 또 지난 9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사실 어제 이진호 씨가 이 글을 올린 게 오전이었는데 네. 이진호 씨는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예정인 한 프로그램 제작 발표에 이 시간에 참여를 했어야 했는데 불참을 선언하고 이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다라고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이유도 있을 테고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다각도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이진호 씨가 돈을 빌린 연예인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인 이수근 씨부터 BTS 지민 씨도 있고 가수 영탁 씨한테 빌렸는데 일단 또 갚았다고 하고요. 일단 돈 빌릴 때 부모님이 관련해서 좀 급하다, 돈을 빌려달래다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진호 씨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돈 좀 빌려달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BTS 지민한테는 사용증을 받고 1억 원이나 빌렸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친분이 있던 방송인 이수근 씨뿐만 아니라 가수 하성운 등에게도 돈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친했나 봅니다. 1억 네. 억대를 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와 같이 BTS 지민 같은 경우에는 못 갚을 거라는 걸 뭔가 예감이라도 한 듯이 10년 안에만 갚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사용증을 써주고 또 빌려줬다고 하니까요. 피해자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혁 교수님, 네. 연예인 불법 도박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이 이진호 씨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이죠. 아까 넷플릭스 얘기 잠깐 했지만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빨리 이 하차를 시키든 프로그램에 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손절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웃음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곧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큰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걸 과연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 편집을 지금 최대한 해서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양을 이제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 코미디 중심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사실상 이 등장을 해야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명만 보여줄 수 없는 네, 거예요. 두 명이 그것은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일정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향이 그 화성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 축제 등에 있어서 이러한 피의자, 피고인이 될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네. 적절치 않기 때문에 화성시 그 조례에 의하면 이런 그 홍보대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해야 했을 때 네.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홍보대사의 해촉을 지금 전격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요약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이 예능 방송이든 기관이든 상당히 그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에서 앞으로의 그 활동 자체는 상당한 부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어쨌든 활동을 해야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 돈을 갚아나갈 텐데 굉장히 악순환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변호사님, 예전에 보면 연예인들이 어떤 불법 도박을 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참여를 하고 아니면 또 반성의 계기를 삼아서 그걸 또 희화화해서 본인의 뭐 개그 소재를 삼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사례를 봤을 때 몇 년 뒤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 이유가 2013년도에도요, 굉장히 유명 개그맨이죠. 김용만 씨가 2013년 3월에 불법 스포츠 이 게임, 도박 게임을 해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그런 네, 기억이 예가 나네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을 수사하다가 결국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이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나오는 이수근 씨도 이때 당시에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네.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수근 씨뿐만 아니라 양세형, 붐씨 등 다양한 연예인들이 그때 연루가 되었던 것으로 나와서 베팅 횟수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도록 했고요. 이 베팅 횟수가 좀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 연예인들이 2013년, 2014년에 수사를 받았는데 언제 복귀를 했냐? 2015년도에 공중파까지 출연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펼쳤다는 거죠. 그 과거의 예를 우리가 참작해서 봤을 때 결국 이 개그맨 이진호 씨도 경찰 수사 후에 이게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몇 년 뒤에는 또 조심스럽게 연예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인도 공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불법 도박을 하지.